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이틀 만에 보시는 그대로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거다.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을 가리켜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검찰과 언론을 따져봐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 이재명 대표 주장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팬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크게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한동훈에 쏟아진 견제구. 오늘 뉴스탑10은 2위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 룰이 정해지니까 이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 질이 멸렬하니까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격적인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누구를 무슨 겨냥하고 아닐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리더십 질문에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이런 정도 하죠. 뭐. 한 2시간 정도 편하게 다양한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용산과 우리 국회의 관계를 어떻게 또 정립해 갈 것인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고 이게 다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능력이나 비전이나 또는 융합과 조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리를 지켜가는 모습들까지 지켜진다면 그것이 별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나하나 해볼까요? 친한계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국회의원 아닌 당대표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냐. 정성국 의원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조금 전에 일부 기사를 보니까 이제 다음 달 23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고요. 열흘 뒤면 본격적인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24일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할 거다라는 대략적인 당연한 얘기지만 전망성 기사도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빨리 어떤 입장 표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다 알려진 인물이고 예. 또 지금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벌써 총선 바로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사실은 제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 두 후보 등록 거의 임박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밝히는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아마 입장을 굳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캠프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 아마 참가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아마 그 최소 규모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지금 문자 많이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미 다 알려진 문제고 예. 그래서 최소화 규모를 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이나 등등 이런 것들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의 어떤 이런 선거운동 예. 이런 걸 중심적으로 이제 벌여 나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도 아마 이제 임박해서 이제 후보 등록 임박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내용들을 제가 덧붙여 보면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열흘 뒤쯤이면 후보 등록이 되는데 실제로 오늘 성일종 사무총장 얘기도 원래 전당대회 한 달 전쯤에 당대표에 누가 나가는지에 대한 그 후보 등록을 하니까 아까 새로운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당대표의 출사표를 진짜 던진다면 24일쯤에는 후보 등록할 테고 그 전부터는 본격적인 캠프도 꾸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거다. 친한계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당 어려울 때는 다 원외였고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일단 반 한동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꼽히는 사람들이 다 집중 견제구를 시작했거든요. 국회의원 달지 않고 당대표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려면 총선에 책임을 지고 뭐하러 사퇴했냐, 윤상현. 2조 심판 말고 미래의 비전을 말씀하셔야 된다. 이 목소리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다른 주자들이 본격 견제를 하는데요. 예. 조금 이게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원외 당대표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원외였고요. 예. 이번에 비대위원장 영입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이제 배지가 필요하지만 당대표는 이제 원외도 뭐 그게 결정사유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퇴를 윤상현은 이제 뭐하러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저는 반성하고 이제 성찰할 생각이었다 봐요. 예. 근데 그 후에 이재명 대표도 연임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국 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 특검법까지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계속 이제 그 배신자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상황 변화 때문에 안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그 상황 변화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은 미래 비전 제가 알기로 그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만 한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특권 포기라든지 또는 이제 국회 완전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미래 비전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이게 과거만 이야기한다. 이 잘못된 비판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견제는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의대한이 아닌가. 어차피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한동훈이 아닌가. 지금 여론은 대세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 사정도 지금 국회 개헌하자마자 여당이 꽤 무기력하고 전투력이 강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필요하고 팬덤도 마찬가지고 당 밖의 상황도 지금 뭐 이재명, 조국 똘똘 1인 체제로 뭉치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전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서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뭐 한동훈 전 위원장 대항마가 있다면 그래도 중심에는 나경원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1대1로 딱 붙으면요. 예. 뭐 이게 어떻게 게임이 될지. 근데 여러 명이 나와서는 이게 도저히 나경원 의원이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 1대1로 붙어도 지금 이제 쉽진 않다. 제가 이제 그 나경원 의원 옛날에 김기현 대표가 할 때도 끝까지 나경원 의원 편 들었잖아요. 그때 그 자유롭게 경선에 주된다. 예. 그랬고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 방송도 초청해서 대담할 정도로 친한데. 갑자기 광고를 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근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진짜 진심으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예. 이번에 안 노는 게 좋아요. 나경원 의원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패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때도 못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붙어서 또 지면요. 상처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너무 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주고 오히려 이제 그 서울시장이나 이런 데 좀 꿈을 꾸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조언이십니다. 예. 뭐 제대로 한번 붙어보면 또 어떤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다만 오늘 좀 있었던 눈여겨볼 부분들은 당연한 수순, 시간대별로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결심을 완벽히 굳히면 24일쯤 급할 건 없지만 그쯤 되면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친한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SNS 글 말고는요. 이런 당내 견제 세력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과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들 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설명하고 상대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의 구성원과 동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령은 결국 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몸살이지 말고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 맞자마자 우리끼리 내부 권력 암투, 궁중 암투 할 시간 없다. 그건 다 사극의 몫이다라고까지 한 전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도 믿어 의심치 않는 건 본인의 대야 전투력, 투쟁력, 팬덤
이런 게 자신감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무래도 전투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한 또 투쟁력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물론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2조 심판론이 총선 패배의 어떤 책임이 되었다라는 또 견해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선명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같은 국회 상황,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이 지금 극한으로 대치되어 있고 그 와중에 과연 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되게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도 국민의힘이 아무런 전략 없이 민주당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서 강하게 투쟁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주기를 바라는 또 지지자들의 마음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좀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어대한 이런 논리가 계속되고 가속될수록 예. 내부에서는 견제는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뭐 당권 주자들이 뭐 견제론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가시권에서 정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4월 총선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공격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 총선 패배 이후 여러 공격이라고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잖아요. 박성비 비서관님. 총선 백설 두고 뭐 조정은 의원도 있었지만 이게 한동훈 책임이 몇이냐 뭐 이런 부분을 두고 당내 한창 시끄러웠었는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선 백서의 이유가 전당대 이유로 넘겨진다. 이걸 두고 또 당대표가 한동훈 전 위원장 될 수 있으니까 눈치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총선 백서 논란을 두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한동훈 책임론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특히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어차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될 것이다. 이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떠오르는 태양과 척지기를 다들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총선 백서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총선 백서 못하러 만드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미 총선 백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그 취지라든지 의미 자체가 많이 퇴색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도 아무도 안 볼 것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선 백서의 취지도 무색해졌고 더군다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초기 의도도 사실상 무산되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논란 없게 그냥 통합적으로 발표하자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면담 시도 중이니까 아직 못 만난 거잖아요. 전당대 이후에 총선 관련 누구 잘잘못을 가리는 백서를 그때 통합 발표하기로 했는데 글쎄요, 뭐 여러 신뢰도 잃었다면 시점까지 놓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뭐 동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거의 총선 이후에 전당대 출마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본인이 지난 총선 때 영입한 초선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를 함께 뛸 사람 중에 또 다른 새롭게 알려진 이 사람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0년간의 IT 발전의 상징 같은 분이시고요. 저희가 지방에 가면 이렇게 셀카 찍잖아요. 그거 행사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고동진 사장님을 모시면서 제 아이폰으로 찍는 건 좀 이상해요. 4월 10일 이후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이 좀 최근에도 소통하십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영입한 인재는 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안부를 계속 주고받는다고 들어서 예, 그 정도. 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예.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드리고 당분간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두 분만 식사를 하신 건가요? 예. 예.
한동훈의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 거냐 여러 설과 시나리오 함화평들이 있었는데 바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도 그 후보군에 유력 후보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공을 들여 만든 그래픽이기 때문에 3일 연속으로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이 고동진 의원의 자리에 김재섭 의원의 얼굴이 있었는데 고동진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뭐 김종혁, 윤희숙, 장동혁, 김예지 이런 이른바 러닝메이트 후보군들의 이름은 고스란히 있고 새 얼굴로 고동진 의원이 바뀌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고동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뭐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기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그런 기류다 일으키긴 일으키더라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현역 의원들이 좀 몸을 사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다시 등판할 경우에 혹여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류들.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또 용산 어떤 이 관련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또 대통령실의 어떤 반대의 어떤 그런 길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 예. 그리고 이게 선거가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면 일단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죠.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조금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저쪽 용산 쪽이겠죠. 뭐 그 눈치를 보면서 과연 대통령의 뜻이 뭘까라는 예. 것들.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아 있는 그런 예. 뭐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성공한 기업의 CEO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업의 어떤 혁신의 어떤 그 DNA를 좀 갖고 있거든요. 예. 아마 옛날에 고동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삼성 같으면 이거 반나절 만에 결정했을 거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도대체 이게 결정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왜 이렇게 속도가 늦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서 이 뭔가 이 정당에 기업의 어떤 이런 DNA를 좀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기획하고 있는 수도권 정당과 그다음에 어떤 좀 보수의 얼굴을 좀 교체하는 문제. 예. 뭐 이런 것들 유능한 어떤 이 보수 또 빠른 어떤 결정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겸비한다면 고동진 지금 이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삼성 신화에 대한 어떤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예. 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래저래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뭐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또 최고위원 뭐 하면은 좀 어떻게 할까 뭐 등등 뭐 그런 건 있지만 본인의 고민이 또 의지도 좀 있어요. 제가 아하. 알기로는. 예.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그래도 강남에서 국회의원 됐는데 예. 한 번 정도는 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좀 지도부로 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분 말고도 지금 서울에 일단 몇몇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설지 안 나설지 지금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예. 제가 알기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원로들한테 쭉 전화로 좀 여쭤보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뒤에 뭐 김재섭 의원 얘기도 있는데 일단 네. 김재섭 의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출사표를 던질지 말지 이거 고민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말씀은 이제 고동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는 여러 포인트 중에 결국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서 뭔가 정치에 좀 덜 때묻은 그리고 뭐 대통령실과 관계에서도 좀 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행보 그리고 아무래도 최고위원도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전당대 비용도 비용인데 뭐 성공한 사장이니까 그런 그 정도의 재력에선 좀 더 여유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네요. 뭐 새로운 DNA를 이제 심겠다. 즉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번에 대표로 나서는가 하면 이게 뭔가 보수 정당에 새로운 DNA가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고위원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동진 의원이 상당히 좀 부합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이건 뭐 가정의 가정입니다만 한 전 위원장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이런 면면이다. 사실 공통점들을 보면 윤희숙, 김종혁 원외지만 비교적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인물들이기도 하고 뭐 고동진, 김예지 주류에서는 조금 바뀌지만 참신한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냐. 그 서정욱 변호사님. 왜 최고위원이 중요하냐라고 언급을 했을 때 결국은 지난번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과거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여러 최고위원들과의 뭐 마찰, 반목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려면요. 최악의 한 5명 정도는 확실하게 본인 사람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 봐요. 근데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 한 명을 이렇게 추천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 그다음에 여성 최고, 청년 최고 한 3명 정도를 러닝메이트로 아마 이제 같이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뭐 제가 보기에 가장 확실하게 그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장동혁 사무총장 됐으니까 충청권계 표도 있고 이런 분이 저는 유력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중에는 윤희숙 의원도 있지만 예. 이제 김혜지 재선, 그다음에 그 초선이지만 뭐 한지아 이런 분들이 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은 천목회에 보면 한정민, 화성이 있고요. 예. 또는 이제 박상수 변호사도 있고 예. 이런 이제 그 세 부류로 나누어서 아마 이게 3명 정도를 러닝메이트로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이고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세가요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원래부터 이제 그 있던 의원 지지하는 의원 있잖아요. 예. 장동혁, 김영동, 그다음에 박정아 예. 원래부터 있던 의원, 그다음에 그 영입한 의원들 있잖아요. 부산에 뭐 정성국 의원부터 이게 영입했던 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례공천에서 또 이게 영입한 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한두 자리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 결국은 민심하고요. 당심에 따라서 의원들도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상당히 그 대세론이 가면 의원들도 많이 올 거로 봅니다. 예.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뉴스탑10 제작진도 조금씩 더 그래픽에 욕심들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잘 꾸며봤어요. 중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어쨌든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많이 논점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뭐 나윤안해서 견제가 있는데 어제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울산에서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5선 김기현 의원입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 화면을 좀 달리 만나볼까요? 김기현 의원이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써야 됩니다. 어제 저렇게 SNS에 올렸어요. 뭐 누가 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읽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과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이 사실 작년에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12월 정도에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는 과정을 모든 국민들께서 다 목도하셨거든요. 예. 사실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윤심을 크게 힘입어서 당대표가 된 것이지 자력으로는 당대표가 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면서 여러 좌충우돌하는 상황도 보였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참패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당대표로서의 당연히 책임론이 불었지만 본인은 그 자리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모두 보셨고 과연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성공한 리더십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마당에 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뭐 견제구는 뭐 날릴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또 국민들이나 또 국민의힘 당원들께는 얼마나 울림이 있는 뭐 메시지인지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 오히려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작년에 당대표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또 어떤 실수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책임 있는 이야기를 먼저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 나윤안의 견제 말고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당권 주자의 견제 말고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지 않지만 김기현 의원의 견제도 지지하게 됐는데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지금 주도하는 모임이 뭐가 있냐?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의원 중심으로 주호영, 권영세, 알려지기로는 김희정, 신선범, 권영진, 이성권 그러니까 당의 중진들이 예전에 과거 17대, 18대 국회에서
여러 소신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뭉쳐서 얘기를 한다. 근데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까 장현주 변호사 말 맞따라 지금 그게 논점인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장 변호사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하고요. 결국 대표보다는 배지를 선택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지금 리더십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본인이 정말 당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뭔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럼 장제원 의원은 왜 불출마 선언했습니까? 결국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위해서 결국은 당대표라는 중요한 직책을 던져버린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실패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자격이 있는 건가요? 바로 이런 문제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는 이 중진들의 어떤 비겁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어떤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나오기를 좀 뒷다리 잡는 식의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것들,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본인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먼저 한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 전 대표 이런 이야기 할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때 당이 어려울 때 결국은 대표직을 던지면서 배지를 선택한 분인데 이제 와서 뭔가 실패한 리더십이다? 그럼 본인은 성공한 리더십이었습니까? 참 이런 염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당이 어떤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 마찬가지지만 정당의 정치인들이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소위 정치적 염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문제에 대한 염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잘 되려면 염치 있는 분들이 말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입니다. 일부 뭐 김기현 대표, 김기현 의원의 말을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 책임 회피하고 도망간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코미디가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기 보면 아까 새로운 내용 하나가 추가된 듯해서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하면 여당의 중진, 뭐 특정한 어떤 실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예 이제는 뭐 견제구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사상부터 검증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제 뭐 보수 유튜브에서 보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좌파다 이런 이제 막 뉴스 가짜 뉴스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근거가 뭐냐 했더니 옛날에 김경률 회계사가 예. 사회민주주의자다 예. 이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이걸 가지고 좌파라고 몰아세울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도 본인의, 저는 그분이 가장 법치에 충실한 분이에요. 예. 근데 좌파는 법을 내요. 법은 이게 우습게 보면 상부구조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이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관계, 자본가냐 프롤레타리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법치에 충실한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 이런 안 보거든요. 아마 저 중진도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사상 검증하자는 게 과연 자유우파 보수가 맞는가? 보수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게 논쟁을 벌인다면 예. 제가 보기에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있는 게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나설 경우 당대표가 된다면 사상부터 검증해야 되는 얘기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여당 중진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장 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예를 들어 그때는 선거 급하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 꼬우듯이 했다가 지금은 당대표, 물론 뭐 입장이 다르더라도 사상을 검증해야 된다. 뭐 강남 좌파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 변호사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 근거가 없고 그 근거가 뭐냐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김경률 회계사가 한동훈 위원장이 사민주의자다, 사회민주주의자.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다. 예. 이러는데 그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또 유튜브도 하시니까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상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당권 주자들 말고도 일부 여당의 중진들, 국회의원이 된 인물들이 익명의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보니까 전당대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본인도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의 이 말이 있었는데 오늘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도와 수도권에 중수청.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우리 재섭이밖에 없지 않나. 오. 그래도 당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재섭아. 당권에 도전하시냐
뭐 안 한다, 뭐 약간 이제 저울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여전히 같은 뭐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당권 도전 여부는 뭐 아직 전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 친윤계 의원님들과 뭐 식사를 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뭐 저도 봤는데 뭐 친윤계 지원을 받고 뭐 그런 기사 봤는데요. 글쎄요,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른바 친윤계 의원님들이 뭐 의원님을 내세워서 좀 대립각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뭐 오늘 좀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어서요. 박성호 비서관님, 뭐 같은 청년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김재섭 의원이 당 망친 친윤 개혁이 내 소임이다. 뭐 이 정도 메시지면은 당권 도전한다는 얘기네요.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의 메시지는 불과 이제 몇 주 전에 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때 뭔가 역할을 할 생각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 뭐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온도와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필요하다면 내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뭐 국가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제가 봤을 때 되게 유사한 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재섭 의원께서 검토를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도 그 전당대회 출마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친윤계 의원들의 소위 말하는 지원을 받는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는 사실상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고 강북 유일의 청년 당선자 그리고 강북 유일의 국민의힘 당선자라는 그 굉장히 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스스로 해칠 또는 마이너스가 될 그런 선택을 제가 봤을 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남기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소장파의 노선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김재섭 의원 당권 도전 여부를 언급하실 때 실제로 김재섭 의원이 몇몇 원로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취재 내용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친윤을 개혁하는 게 내 정치의 소임이다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기자가 물은 거예요.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 대항마로 일부 친윤 쪽에서 본인 김재섭 의원을 미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친윤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섭 의원과 최근에 접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뭐 별로 그렇게 접점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소위 젊은 당협위원장들 일부에서 이제 뭔가 우리 당이 20대, 30대의 지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일단 나가서 이번에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만큼 뭔가 좀 이 이름도 알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붐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 권유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또 워낙 이제 이 안팎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나가라고 그러고 싶어요. 김재섭 의원에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라는 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우원식 추미애. 누가 그걸 예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는 항상 역동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 그게 또 흥행 요소가 될 수 그렇죠. 있고요. 이 선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슈와 또 새로운 어떤 인물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거할 때 정말 새로운 어떤 혜성들이 뜨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커지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 누가 알았습니까? 당선될 줄. 근데 결국 당선됐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뭐 정치인으로 커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김재섭 의원 본인도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문제를 떠나서 정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보수 대의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아젠다를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정말 한동훈 위원장 나오고 김재섭 의원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새로운 얼굴로 뭔가 어떤 이런 논쟁과 어떤 이익을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흥행 요소가 있고 또 보수의 앞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올 텐데 아마 뭐 일단 아끼는 분들은 그리고 아직까지 당대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조언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이 정치라는 거는 항상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잠시만요. 이번 주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7월 23일 잠정적으로 결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 지금
본인이 원했든 뭐 자천타천이든 전당대 출마자 한동훈, 유승민, 원희룡, 김재섭,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이 정도 후보군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은 꾸준히 전당대회에 개입 안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게 맞고. 근데 이쯤 되면 명확하게 친윤계 후보조차 없는 셈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참 묘하게 흘러가긴 합니다. 그렇죠. 참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이 전당대회 하더라도 5% 되는 김기현 대표를 밀어 올려서 결국 나경원 그 의원을 주저앉히고 뭐 해서 결국 당선시켰던 그런 힘이 있었지만 결국 총선 참패 이후에 결국 이제 대통령실의 영향력, 소위 친윤이라고 그러는데요.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친윤의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예. 친윤이 지금 딱 부러지게 본인이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아마 이야기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아마 대통령이 일정 정도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이 생기는 당이 선택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뭐 그런 관계로 가면 저는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무리하게 해봤자 될 일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이 정말 당 내에서 어떤 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평적 당정 관계 뭐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당대 룰이 결정된 이후에 조금씩 더 요동치기 시작한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에서 날아온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대북 강공책을 펴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우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를 정지했죠. 미국이 그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표현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주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미 한국 대사관 측에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은 지난주 중순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멈추지 않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이달 4일 직후입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양국 관계자는 워싱턴 DC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효력 정지 결정을 사실상 통보받았다며 우리 측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없이 사후 통보를 받았다며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긴밀히 사전에 소통하고 충분히 알아야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의 자위권 조치는 존중한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합의 효력 정지 발표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add on to that. What I can tell you is, we continue and always will consult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like the Republic of Korea, like Japan. 이에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미국 측이 불편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한미 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대북 확성기 배치를 두고도 유엔사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재개에 우려를 표했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엔사는 확성기 재개가 정전협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주한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함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사 측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을 제외한 채 북한만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2016년에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사용이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봤었는데 당시 우리 군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은 뒤 확성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유엔사는 또 대북 확성기 사용이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라는 우리 군의 설명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려 사항이나 운영 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긴밀한 조정과 의사소통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어제 채널A가 보도한 신원식 국방장관과 폴 러케머라 유엔군 사령관의 12일 비공개 회담을 인정하며 미리 예정돼 있었고 김명수 합참의장과도 면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맹국의 주권과 합법적인 행동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사용이 대한민국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라는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비윤 대결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서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초선 김재섭 의원. 오늘 친윤 개혁이 정치적 소임이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대세론의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30대 초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비윤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맞서는 친윤 후보라는 의혹에 정면 반박한 겁니다. 윤심 대결을 벌이다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 전당대회. 1년 3개월 만에 김재섭, 나경원,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친윤 후보 없는 전당대회가 예상됩니다. 원외 당대표 불가론으로 한 전 위원장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국회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럼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에서 2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